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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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안 들면 틀린 겁니다. 행복이라고 했어요. 시술은 괜찮네요. 기분 좋다고 네. 소고기 사 먹고 천장!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병 4명 중에 네. 한 명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것 바로 취업입니다.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에 나만 좀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높은 취업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오늘 없애준다고 합니다. 오늘 단학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오실 것 같은데. 자소서 정말 힘들거든요, 저거. 아이고 멘토링 하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 나오시나 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자기소개서의 신! 와. 그런 자소서 사람이 신. 나와요? 일단 이 멘토에게 네. 자기소개서 과외를 받은 어. 사람들이 어디에 붙었냐? 네. 스카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S 대 SKY 대? K 대 Y 스카이캐슬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제품 관련 대기업 N사. N사 있어요. 예, 인사. 언론기업 H사. H? H. 한국? 한때. 그런 분이 섭외가 됐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섭외?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늘의 멘토 네. 자기소개서의 신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넌 아니거든. 그럼 소개는 잊지 말고 오늘의 멘토는 알아서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누구죠? 죄송하지만 바로 접니다. 아니 윤기준 중이가? 말도 안 돼. 아 갑자기 우리 자소서의 달인.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데. 아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멘토를 맡은 자소서의 신 윤기준 중입니다. 그 해커팅도 확실하게.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멘토를 맡은 자소서의 신 윤기준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려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윤중이가 매일 공군인의 생각하는 아침이라는 원고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빨이 있긴 있을 것 같았죠. 네. 근데 자기소개서 쪽으로도 재능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아, 네. 사실 성공하는 자기소개서들에는 공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공식만 알면은 취업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 있어 보여. 오늘 우리 장병 여러분들 네, 귀 기울여서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왜 쓰는지 그 목적부터 이해해야겠죠? 네. 자소서를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로 나타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그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 석자는 알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업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응시자를 거르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일리 있네. 방금 일타 강사 같았어. 맞아. 진짜.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진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름 끼쳤어. 오늘 멘토를 제대로 맡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하는 법 알려주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높여주는 5가지 공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나.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장단점을 쓰지 마라. 네. 장단점을 쓰지 말라고요?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지원자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실제로 한 지원자가 적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준비 많이 했네. 밝고 밝고 긍정적인 제 성격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늘 힘이 된다. 엔돌핀 같은 존재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간혹 욱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조직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답안지 같은 경우는 장점도 단점도 다 잘못된 답안지거든요. 왜? 네,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진짜 그냥 고지고대로 성격의 장단점만 썼기 때문이에요. 자기소개서의 경우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가 아니거든요. 왜 안 궁금해? 성격이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어떤 점으로 극복해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나는 이런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성격이 드러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어줘도 좋고 단점을 쓸 때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든 어떤 질문이든 그 기업과 연관되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AI를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과거에는 서류를 사람들이 봤잖아요. 요즘에는 AI가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되는 거죠. AI에 바로 걸러지는 금지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기하다. 뭐야, AI야? 자소서에서 쓰면 안 되는 첫 번째, 일남 이녀 중 둘째라는 표현인데 이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성장 과정 적으라고 하면은 한 50%, 60%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는데 자소서는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가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만 구체적으로 경험과 업무의 연관성을 살려서 적어주면 됩니다. 아니, 일남 이녀 중 둘째는 내 얘기잖아요. 일남 이녀 중 둘째인데 셋째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업무랑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랑. 네, 쓸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둘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내용 자체가 별로? 저 문장 자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저런 내용 자체를. 오. 네. 나는 둘째면은 항상 좀 좋아하는 줄 알고 첫째나 막내는 싫어.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본인의 주장이 약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을 보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뭐뭐입니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맞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맞아요. 하는데 좋다는 좋습니다. 거야, 싫다는 거야.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1인칭 주어 시점으로 글을 쓰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저의 이런 표현이죠. 네. 그러면 뭐라고 써요? 필자는 아니요, 그냥 주어를 생략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저의 좌우명은 멋지게 살자입니다. 이걸 저는 빼고 좌우명은 멋지게 살자입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누구의 좌우명인지 모르잖아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건데 갑자기 남에 대해서 쓸 리는 없거든요. 이거는 기업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무조건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 이거를 쓰는 거는 글자 수만 낭비할 뿐만 아니고 그래요? 문장도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저기서 최악은 그거네요? 저는 일남 이녀 중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이네. 네. 아, 네. 어떠세요? 좀 맞다, 이해가 맞다. 좀 되시나요?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 있던 그 동준이가 아니야. 왜 저랬어? 네, 그럼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높이는 세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재밌네. CEO 입에 주목하라. 보통 자소서를 쓰실 때 지원하려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소개문을 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것도 결국 누군가 시켜서 쓴 거거든요. 그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뭐 미래를 주도한다, 혁신적이다, 맞아. 뭐 트렌드 리더다,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기업별 차별성이 없어요. 근데 기업별 차별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CEO가 한 연설이나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CEO가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정신이 뭔지 직접 듣고 자기소개서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김대희 씨가 CEO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면 김대희 씨가 자주 쓰고 강조하는 단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대일 씨를 지난 3년간 했던 인터뷰를 모두 봤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단어요? 네, 직접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면. 웃음? 네, 개그? 웃음. 웃음.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소주? 바로 초심과 양질의 웃음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3년간의 인터뷰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게요. JDB. 네. 자, 왔어요 지금 자소서가. 네, 웃음 맛집이 되겠습니다. 맛집의 기본은 양과 맛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어떤 가게도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웃음의 양과 질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웃음 맛집이 되는 윤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김대희 씨 의원님? 네 친구야. 합격. 네, CEO가 자주 쓰는 단어라면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진짜 싶지 그러네. 않을까요? 네. 진짜. 솔직히 딱 진짜. 어떠셨어요? 딱 듣고 나서. 아니 진짜 확 와닿았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쓰는 말은 더 친숙하고 맞아, 좋은 맞아, 편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표현이 담겨 있으면 그 글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2남 3녀 중 둘째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근데 뭐 어쩌라고 했을 그죠. 것 같은데.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기업 이념은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고 CEO의 입을 통해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소름 끼쳐 지금.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읽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보통 30초 정도입니다. 끝까지 안 보네요. 네, 끝까지 다 안 본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문장을 한눈에 딱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뒤에까지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네 번째 공식입니다. 경험을 슬로건으로 만들어라. 뭔 소리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자기소개서입니다. 실화. 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한 문장을 딱 잡아서 첫 문장에 배치하는 거죠. 네, 슬로건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딱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써왔습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직에 지원한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 저희 슬로건을 보시죠. 약간 헤드라인 느낌. 네, 그렇죠. 네,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간장 공장장? 네, 기자를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에 공장장이라는 표현이 좀 뜬금없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싶잖아요. 뭐야?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처럼 호기심이 생겼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슬로건을 저렇게 쓴 이유,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공군 교육 콘텐츠 제작 담당으로서 매일 하루에 한 편 장병 교육용 글을 작성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재를 찾고 다시 그 날것의 소재를 교육용 메시지로 가공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는 한 명의 공장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상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그 현상의 의미를 말이라는 소비재로 재가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 땡땡일보에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어떠세요? 좀 괜찮지 않나요? 야 그러네. 저기에 저는 뜬다. 저의 이런 주어가 없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 깔끔하고. 보이네. 그러네. 네, 어차피 다 나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빼도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샌드위치 구조로 작성하는 건데 처음에 썼던 문장을 마지막에도 쓰는 샌드위치 구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마지막에도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슬로건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슬로건,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시 슬로건 순서로 샌드위치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5번째 공식입니다. 회사체로 써라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회사체란 단어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도 목적에 맞게 알맞게 써줘야 한다는 건데요. 뭐 매우 엄청은 지극히 대단히 그러니까는 따라서 뭐 어떻게 해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라는 식으로 좀 회사체에 맞게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일상적인 표현보다 회사체가 좀 더 사무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단어들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준비된 인재,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공식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배운 거를 활용을 해봐야겠죠? 아주 고난도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쓰는 놈이구나 하고 인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난이도 높은 사람들을 가지고 자소서를 써왔습니다. 먼저 수민 씨를 국립국어원 연구원에 지원시켰을 때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하죠.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할지 제가 먼저 써왔는데요. 말과 글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시국이 어느 때인데 행군기 방송 중 만들어진 저만의 유행어입니다. 병영 문화가 발전하고 더 행복한 군대가 되었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말이었습니다. 말과 글을 연구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만든 유행어처럼 말과 글을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항상 고민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 시대와 소통하는 수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진짜 무슨 진짜. 대선 출마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저 사람이 달라 보인다. 네. 진짜. 네. 저 글을 쓴 사람이 달라 보여. 자소서라고 하는데 첨가물이죠.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점을 업무와 연결시켜서 금지어를 피하고 문장을 슬로건으로 시작하고 슬로건으로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체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써봤는데요. 다들 어떠세요?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죠? 이것 좀 뽑아서 아니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회사 CEO 입장에서 보면 네. 좀 불안해지네요. 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인데 저건. 그래서 근데 면접이 뽑았어. 있잖아요. 어. 아, 그래서 면접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는 누군가를 붙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떨어질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붙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거에 있어요. 이야. 그래서 저 정도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만 써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면접편 없습니까? 면접 때 들통이 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장병들도 군대에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거든요. 취사병이 소방 공무원에 지원한다면 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전혀 보이기도 없는데?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연결시켜서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슬로건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병. 취사병. 잠시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먹이를 먹는다. 네, 왜냐? 취사병은 일찍 일어나고. 그 다른 오. 장병들과 달리 훨씬 두세 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은 네.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네, 준비 태세를 갖추고 네 맞아요. 언제 어디서 화재가 일어나도 아, 네.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합격하는 자소서라고 볼 수 있죠. 네. 진짜 너무 잘 쓰셨고요. 업무 경험도 잘 살렸고 그거랑 관련된 뭐 메시지도 잘 살렸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안전은 밥입니다. 매일 챙겨야 하고 챙기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줍니다. 오, 야 소름이다. 와 멋있다.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매일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장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군에서 지었던 것처럼 안전이란 밥을 짓는 요리사,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소방공무원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제가, 저는 이런 표현은 다 빼야 되고요. 네. 군대에서의 경험을 업무와 연관시키면 충분히 창의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오타와 띄어쓰기 등 모든 자기소개서의 기본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멘토 윤기준 중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왜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밥도둑 그 간장게장을 사물함에 넣어둬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건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다 갖다 붙이네 그냥. 막. 와. 진짜 어. 아니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제작진이 부른 거거든요. 네. 장병들의 대변인을 해라. 네. 오늘 처음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그거 진짜로. 진짜 와 다들 어떠셨어요? 와 진짜 감동.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티페르소나 시대라고 하죠. 낚인 기분이에요, 되게. 진짜 와. 저는 이제 이 취업 군법무관도 마찬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실제로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 겪었던 무수히 많은 탈락
시련들을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제 사촌 동생이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꼭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자, 윤중이님의 어떤 조언이 장병들이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될 것입니다. 되어줍니다. 네. 줄 것입니다. 네. 됩니다. 네네네. 이해가 쏙쏙 되는 자기소개서 완전 정보법을 알려준 윤기준 중이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멘탈 관리가 중요하긴 하죠. 정신적으로 단단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또 실력도 오르기도 하고. 자, 특히 군대 안에서 공부까지 하려면은 장병들에게 이 멘탈 관리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의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 깜짝 놀랍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어요. 밥금을 대박. 그리고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 석사. 칭화. 외국에서 변호사 시보를 한 최초의 군 법무관입니다. 야, 완전. 우리 원근원 법무관님이 와 칭화대학교 또 다니셨군요. 진짜. 멘탈이 평소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던데. 자, 일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원법이 무대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자,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지훈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법무관이 아니죠. 대박. 누구나 할 수 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 미래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을 알려드릴 여러분들의 멘토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행동기 식구였죠. 이지훈 법무관님에서 이제는 이지훈 변호사님. 그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제대하고 요즘 뭐 공부의 신으로 활동하시나 봐요. 예, 저도 모르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신의 경지에 이르러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행궁기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에 대한 강의잖아요. 공부하면서 멘탈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멘탈이 붕괴된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저는 그래서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러시군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는 머리 좋은 놈이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멘탈이 센 놈이 합격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장병들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평소에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건강한 신체만큼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자 공부할 때 매 순간마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오늘 공부할 때 멘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상황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센 멘탈이 필요한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요? 시험 일주일 전. 시험 일주일 전. 바로 시험 일주일 전입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시기죠.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이 맞는지,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을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네. 공부가 힘들 때, 특히 시험이 코앞이라서 한숨을 돌릴 시간조차 없을 때, 막판에 스퍼트를 올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기 자신을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강렬한 동기부여보다는 평정심을 찾아주는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평정심을 찾기 위한.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야, 현실적. 그렇죠? 냉정한데요? 너무 현실적이네요. 동의하시죠? 맞죠. 맞는 긴 한데 아프죠 마음이. 조금 아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예.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왜 하시나요? 자, 시험 공부는 내가 그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와,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이나 놀면서 떨어진 사람이나 떨어졌다는 결과는 똑같죠.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집중이 안 된다면 오로지 시험의 유일한 보상인 합격, 목표 달성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스스로 선택한 거죠. 네. 그렇다면 붙어야 하는 거죠. 무서운데요? 당연하죠. 오. 근데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멘탈이 붕괴되면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즉 몰입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내 공부 방법이 최선이고 어렵게 매일매일 공부해서 시험을 보기만 하면 나는 붙는다라고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세요. 그래야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를 시험장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멘탈 관리가 필요한 순간 바로 이때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진짜 이때가 너무 멘탈이. 너무 시험에-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조금 붕괴가 돼도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씩은 붕괴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줄을 부여잡아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멘탈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시험을 아예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어. 근데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시간을 나는 허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실패했다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 다시 도전해서 붙을 수 있죠. 뭐 떨어졌어요? 아, 되게 뭔가 와닿네요. 수민 씨도 다시 해서 붙을 수 있어요.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은 매우 길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인생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무리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도 중간에 정체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보상을 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선물을 줘라. 예를 나한테. 들면 저는 네. 그런 보상을 저한테 주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녹화를 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네. 그 주 일요일 날 네. 제가 즐겨하는 휴대폰 게임에 네. 어떤 그런 아이템을 네. 현질로 아, 현질. 예, 제 자신한테 보상을 좀 해주거든요. 오. 얼마나 하시나요? 그 보상 금액이요? 시간과 금액. 게임 시간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고요. 네. 보상 금액 한 3,000원 정도? 3,000원이면 굉장히 소소하게. 약소하네요. 소소하시. 네.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자,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당시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보상을 줬어요. 제가 저한테 준 보상은 바로 만화책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목표한 공부량을 다 마치고 나면 하루에 딱 30분, 딱 한 권의 만화책을 읽는 것으로 저 자신에게 보상을 준 거죠. 그리고 그 30분 동안은요, 제가 고시생이란 사실도 내일도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룬 뒤에는 즉각적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상 자체에 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화책을 보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만화책은 재밌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권만. 아, 네.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참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드처럼 밤새서 그냥 쭉 보게 되면 그렇죠. 큰일 나요. 이렇게 달리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 보상의 양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공부에 필요한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절제력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멘탈 관리가 필요한 순간 마지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혼자라는 생각으로 외로울 때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친구 만나고 싶고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싶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공부와 상관없는 책을 읽어라. 만화책? 만화책도 들어가죠. 아까 자기 보상으로 만화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냥 책이 아니라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나의 정신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책. 저는 판타지 세계를 좋아해서 여러분 혹시 요제시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제? 예, 그러니까 귀신과 정령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판타지. 여기서 그리고- 그리고 저 질문 예. 있습니다. 네. 꼭 책이어야 되나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맞아. 음악이나 뭐 음악이나 네. 뭐 다른 건 안 될까요? 영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도 이제 러닝 타임을 봐야 돼요. 너무 길면 그럼 한 어느 정도는 괜찮나요? 영화 정도 2시간 이내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여기서 영화는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보상을 줄 거죠. 네. 그러면은 공부랑 상관없는 책을 읽는 거는 주말에 읽는 거예요. 아, 주말에. 주말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쉬어야 돼요. 쉴 때 네. 확실하게 쉬고 네. 할 때는 공부 확실하게 하고. 그렇죠. 주 5일째 남쉴 때 다 공부하셔야 돼요. 쉬고 언제 공부합니까? 라고 얘기를 말하는 많이 분은, 하던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일주일만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이군요. 한 최소 2개월 이상 공부를 하는 시험을 준비한다. 그럴 때는 주말에는 반드시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달리면은 마라톤을 내가 하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스퍼트를 내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겠죠. 그럼 나는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방전이 그런, 되겠죠. 네, 방전되는 거. 주말에는 쉰다. 그리고 쉴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랑 상관없는 책을 읽어라. 그게 중요한 멘탈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요? 네. 자,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것. 네.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원래 뭐죠? 혼자다. 혼자 왔다 혼자 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도 혼자 가는 거예요. 엄마의 길을. 나는 자식으로서 자식의 길을 가는 거죠.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어차피 혼자 갈 거 그냥 혼자 살 걸 그랬나 봐. 아니죠. 네, 관계는 맺어야 되는데 그 길은 혼자밖에 갈 수 없는 길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원래 혼자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여정을 함께 가줄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대박이다.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막 같이 이렇게 네. 뭐 학원이면 네.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 뭐 더 잘 네.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다. 절대 여자친구랑 같이 공부한다는 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100%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외로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외로움을 즐기고 고독과 친해지십시오. 고독을 즐겨라. 네. 인생은 삶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도 무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꿈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성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경계를 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발 그 안 된다는 얘기 좀 집어치워라. 너무 좋다. 지금까지 합격을 부르는 멘탈 관리법 멘토 변호사 이지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장병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 저희 네. 같은 직업도 사실 꼭 필기 시험만 시험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디션. 네, 수없이 많은 오디션이나 이런 것들 다 시험이기 때문에 다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희 씨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공부가 그 제일 얘기 어릴 쉬웠어요. 때부터 들었는데 도무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네. 대박, 저 말을 실제로 들을 줄이야. 저도 제가 이 말을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공부가 제일 쉬운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인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맞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공부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 좋은 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하면은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인생의 다른 일들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나오니까. 그러네요. 아, 처음으로 이해가 된다. 27년 만에. 맞아요. 왜냐면은 공부할 때 다 잘 될 거야. 좋은 말만 해주면 사실 집중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독한 얘기도 가끔씩 들어줘야지 정신 이렇게 바짝 차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빨리 소감 말씀드리고 보내드리죠. 저는 그 말.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아, 진짜.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와. 뼈를 때리는 말이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얘기가 정말 그 장기전으로 공부하는 분들한테 정말 교과서 같이 딱 정답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꼭 보고 시험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자, 서류 전형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더 큰 산, 그 면접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어떤 멘토님이 면접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은 많은 취준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 코치이시고요. 치코. 네, 치코. 놀라지 마십시오. 취업에 성공시킨 사례가 국내 굴지의 H다정트 그리고 많은 문과생들의 선망 직장인 은행 그리고 공기업까지. 보통 대기업 입사는 지방자 출신은 좀 힘들다고 하죠. 근데 이분은 그 틀을 깬 분입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럼 저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어요. 네. 아, 노력해도 안 되는 저도 과연 바꿔주실 수 있을지 오늘의 멘토님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멋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코치 정성원입니다. 오늘 장병 여러분들께 합격을 부르는 면접 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취업 코치는 저희가 조금 낯설거든요. 자, 어떻게 취업 코치로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네네. 당연히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모든 취준생들의 로망인 그 굴지의 기업이죠. 대기업, S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박. 그러다가 저랑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블로그, 카페, 너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면접을 경험해본 선배로서 그 피와 땀이 이제 녹아있을 멘토링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장병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직 20대 초반이시잖아요. 대학 입시 면접, 알바 면접 말고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은 대부분 아직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대한 취업 면접의 세계 그 종류와 공략법을 콕콕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접은 바로 이겁니다. 뿅. 인성 면접지 기본 중에 인성 면접이요? 대부분 흔히들 알고 있는 면접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지원 동기나 취미, 특기, 그리고 교내외 활동, 그리고 그 간의 경험들을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 전에 1분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인성에 문제가 있나요? 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임팩트가 없죠. 방금 단학과를 시작할 때 지금 단학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죠. 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라고 오프닝 멘트가 있었죠. 예. 그 1분 자기소개에도 자기만의 오프닝 멘트를 붙이면 훨씬 더 강한 인상이 남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좋다. 네. 다나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특색도 없고 그래 시작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오프닝 멘트만 해도 뭐 시간이 금이다 뭐야 좀 확실하게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저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겠죠? 아니죠. 신하영 씨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원래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잊혀지진 임팩트가 않- 있겠다. 네, 임팩트 있겠다. 떨어지죠 노래하면. 자 그럼 바로 다음 준비한 면접 종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직무 면접. 직무 면접은 해당 직무를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면접입니다. 네. 직무 면접에는 크게 PT 면접과 전공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공과대학의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뭐 직무 면접을 할 건데 베렌나로서는 스위스 수학자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관한 자료를 나눠주고 잘 읽어본 뒤 8분 뒤에 베르누이 방정식의 정의와 신뢰에 대해서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PT 면접이 되는 거고 있는 즉시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전공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또 나는 무조건 떨어지겠다. 누나야? 비슷한 내용인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발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과 설득을 잘 하는지 아니면 대답을 잘 하는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발표를 하라고 하면 덜컥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실제로도 PT 면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장병분들도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발표를 서로 미룹니다. 맞아. 항상 발표를 하는 조장한테 친구들이 시키고. 꼭 정해져 있더라고요. 꼭 그 친구들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표든 대답이든 직무 면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 과일씩 말하기입니다. 두 갈씩?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 가장 좋아하시나요? 수박. 딸기. 말랑말랑한 복숭아. 뭔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과일을 가장 먼저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외.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참외. 이게 바로 두 과일씩 말하기입니다. 제 질문이 뭐였죠?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네. 묻는 말에 가장 먼저 대답을 한다. 이게 바로 두 과일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두 과일씩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나면서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던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가장 좋습니다. 앞이 너무 기네요. 약간 투머치 토커 느낌 나요. 네. 오. 기승전결이 아니라 저는 결기승전결을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라고 좋아하는 과일을 물었을 때 엉뚱한 첫 문장이 네. 나오는 순간 면접에서는 바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 면접의 뒤를 듣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진짜. 면접관 친절하시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 볼 때도 공채 시험 볼 때도 가장 재밌는 건 맨 뒤에 밀어놨다가 앞에서 이제 재미없는 것부터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정작 가지고 있던 그 비장의 무기는 필살기는 못 보여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그도 사실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끊임없는 연습 네. 그리고 두 갈씩 말하기가 직무 면접의 포인트라는 점 너무나 잘 알겠고요. 다음 면접은 또 뭐가 있나요? 진짜 면접관 같으시다. 그러니까 오늘 좀 똑똑해 보이네. 다음 면접은 또 뭐가 있나요, 성원 씨? 다음 면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룹
회사는 결국 하나의 큰 조직입니다. 조직 생활을 잘 하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회사로선 정말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지, 그 가운데에서 본인의 의견을 잘 내세우는지도 그것을 판단하는 면접이 있는데요. 지원자들을 여러 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결론을 내는 토론 면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내고 여러 결론이 나는 토의 면접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패널분들처럼 한 5-6명의 지원자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들이 2명 혹은 3명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자들을 각각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많이 했는지, 상대방의 의견은 많이 들었는지, 소통은 많이 했는지, 본인의 주관이 있는지, 주장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 토론과 토의가 또 이게 의미가 또 다르네요. 아, 실제로 그 기업 면접 보면 이런 거 해요? 이건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 토론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6명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6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나온 토론 면접이 있는데요. 이 기출 면접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현실인가 사랑인가 요 2개가 있는데요. 요 둘 중에 본인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거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은 현실도 사랑도 아닌 2가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현실로 다가오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사랑과 현실이 둘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이 일단 있어야지 그 안에 사랑이 입혀지는 거지, 그 반대로 됐다가는 파국이죠. 저는 네. 신하영 지원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돈이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아, 결혼과 사랑은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하영 지원자는 지금 현재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신 건가요? 네거티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네, 혹시 네,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두 분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정말 많고 경험에 따른 말이라서 저도 되게 와닿게 들었는데 저는 결혼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이라는 게 결혼의 전제이기 때문에 결혼은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제 의견에 조금 더 힘을 붙이고 싶은 게 결혼이 파국이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도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 문제가 됐을 때 결혼 생활이 파국이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법무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혼 사례를 좀 살펴보면 확률적으로 현실이 무너졌을 때 커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현실로만 따져서 살고 있는 부부들은 그게 과연 부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냥 한 공간 안에 같이 생활을 하는 그냥 메이트, 룸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저 조금 반론을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아, 네. 나도 말을 해야 점수를 따기 때문에 네. 내가 말을 할 겁니다. 나는 너희들만 이야기할 거야? 슬리피 지원자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고요. 일단 두 분이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아서 사실 뭐 저희는 상상을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을 때 다른 그 경험을 했을 때는 또 결혼이라는 것이 다르게 와닿을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전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렇지. 지금과 같지 내가 않을 느끼는 수 결혼, 있다. 그렇지. 아. 내가 느끼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 전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는 지수민 지원자와 우리 원보람 지원자는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걸거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의 생각은 저는 신하영 아나운서님과 동일하게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끝. 아니요. 아이 못해. 오케이 자 원. 일단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신하영 지원자님이랑 지수민 지원자님이랑 동일하게 그래도 현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당연히 사랑은 좀 전제가 돼야 되고 현실은 필수 불가결적인 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그 뭐지 결혼은 네, 끝났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이 또 사실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저희는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맞아요. 정확한 어렵네. 10초 내에 끝내겠다고. 이유도 얘기도 예, 못했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나도 알겠다. 지수민 지원자가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놀랍지가 않네요. 네, 그 이유는 그 좋은 말을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말할 그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 지원자는 지수민 지원자였고 네. 가장 합격에 가깝다고 보시는 분은 저희 감사합니다. 윤중희님. 저는 윤중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김대희님께서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개의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은 사랑과 현실이 둘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에 따른 말이라서 저도 되게 와닿게 들었는데 저는 결혼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하는 말하는 발화량 그리고 지원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 청취력 경험에 따른 말이라서 저도 되게 와닿게 들었는데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이었죠. 첫 번째가 아니라 한 두세 번째 아닙니다. 저도 네네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지원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사야, 독사. 자, 지금 저희가 한 토론 중에 가장 잘못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발화량이 좀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그 신하영 아나운서께서 좀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닙니까? 몰입하셔갖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이 다른 지원자들의 그 발언권을 제가 금지시킬 너무 수 있기 때문에 군요. 네네. 토론 면접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꼭 고쳐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 군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습관도 있는데요. 이거 제자리에 둬라고 이렇게 건네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제자리에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꼭 두번 앵무새처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말하는 습관은 진짜 답답한 느낌을 주니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 필수인데. 이거 제자리에 둬? 예 제자리에 두겠습니다. 네 맞아요. 군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경험,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다양한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코치 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Drop the beat. 병영 총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A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나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거 보자 이거 자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